다음은 296번. 그림은 신경세포막에서 나트륨, 칼륨의 이동에 관여하는 세 종류의 단백질 A, B, C를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A와 B는 서로 다른 종류의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이다. 나트륨과 칼륨의 이동에 관여하는 세 종류의 단백질이니까 하나는 나트륨, 칼륨, ATP아제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트륨 통로일 것이고, 채널, 통로. 다른 하나는 칼륨 채널, 칼륨 통로가 되겠지. ATP를 ADP와 무기인산으로 가수분해해서 두 물질에 대해서 반대로 수송하는 것이니까 C가 나트륨, 칼륨, ATP아제이겠지. 얘는 B의 통로에 현재 칼륨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B가 칼륨 통로일 것이고, 따라서 남아있는 하나 A가 나트륨 통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에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는 A를 통해 나트륨이 세포 안쪽으로 이동한다. A,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유입이 된다. 참이 되겠지. 탈분극 시에는 B를 통해 칼륨이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동한다. 칼륨이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칼륨은 유출되어야 되고, 더더군다나 탈분극 시에는 칼륨의 유출은 적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3번에 C에 의해 휴지 상태에서 세포 내부의 나트륨 농도가 바깥보다 낮게 유지가 된다. 참이 되겠지. 나트륨은 안쪽이 농도가 낮고 바깥쪽이 농도가 높다. 휴지 전이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C를 통해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으로, 칼륨은 세포 안쪽으로 이동한다. 그렇지? 참이 되겠지. 5번에 A와 B를 통해 이온이 이동될 때는 에너지가 소비되지 않지만, 얘는 채널이니까 촉진 확산이지. C는 ATP아제니까 ATP, 에너지가 소비가 된다. 참이 되겠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경세포에 수상돌기와 신경세포체, 세포체라 해도 되고 신경세포체라 해도 되고, 이들은 특징이 전압의존성이라 해도 되고 전위의존성이라 해도 되고,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의 농도가 낮다. 그래서 이 부위에서는 활동 전이가 형성되지 못합니다. 축삭은 반대로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의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활동 전이가 형성되게 됩니다. 축삭의 시작부를 축삭둔덕이라 합니다. 혹은 축삭기시부라 합니다. 이 축삭둔덕에서 최초로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은 농도가 높기 때문에
세포막의 나트륨 채널의 농도가 높다, 밀집되어 있다. 내부에서 나트륨이 확산에 의해서 유입되게 되면 이 부위가 탈분극이 됩니다. 이와 같은 탈분극, 물결 모양은 탈분극입니다. 이 탈분극에 의해서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이 활성화되게 되면 활성화된 나트륨 채널을 통해서 이제는 외부에서 내부로 나트륨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흰색과 노란색의 차이는 얘는 적다, 얘는 많다입니다. 많은 양의 나트륨이 유입이 되니까 이 나트륨이 이 지역 전체를 탈분극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활성화되게 되면 주위에 있는 나트륨 채널 전체가 다 활성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위에 있는 나트륨 채널 전체가 활성화되니까 더 많은 나트륨이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채널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면 하나가 활성화되게 되면 전체가 다 활성화되게 되고 하나가 활성화되지 못하게 되면 전체가 다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전이에 대한 특징은 전부가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전부가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실무의 원리라 합니다. 실무율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활동전이가 되게 됩니다. 이 활동전이에 관여하는 것이 전압의존성 이온 채널로서, 전압의존성 이온 채널은 하나는 나트륨 채널이고 하나는 칼륨 채널입니다.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은 매우 빠르게 열렸다가 매우 빠르게 닫힙니다. 얘는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 나트륨 통로에 대한 활성 정도를 시간에 따라서 표현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을 대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전압의존성 칼륨 통로의 경우에는 서서히 열렸다가 서서히 닫힙니다. 이것은 전압의존성 칼륨 통로에 대한 것입니다. 칼륨에 대한 투과성이고, 투과성은 전도도는 전류의 양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이런 힘에 비례하는 것이니까. 따라서 칼륨의 통로가 많이 열려 있다는 말은 그만큼 칼륨이 많이 이동한다가 되고, 나트륨 채널이 많이 열려 있다는 말은 그만큼 나트륨이 많이 이동한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대신 세포에 나트륨 통로가 열려가지고 나트륨이 유입이 되게 되면 유입된 나트륨이 그대로 여기에 정체되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칼륨 ATP아제에 의해서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것은 나트륨 채널이 되게 되면 나트륨 통로가 하는 기능이면, 나트륨을 밖으로 빼내는 것은 나트륨 칼륨 ATP아제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 내에 현재 나트륨의 농도가 가장 높을 때는 가장 많이 들어올 때가 가장 높습니다. 즉, 이 그래프의 면적이 들어온 나트륨의 양을 대변하지만 들어오는 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세포 내의 나트륨의 농도에 대한 것은 이 그래프가 그대로 대변해 주게 됩니다. 여기를 휴지전이라 하면, 사람의 신경세포에서 휴지전이는 대략 마이너스 70mV입니다. 여기가 역치전이가 되게 되면, 역치는 사람의 신경세포에서는 대략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55mV 정도가 되게 되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전압의존성 나트륨 통로와 전압의존성 칼륨 통로가 활성화되기 위한 최소의 자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상돌기 세포체에서 시작된 탈분극이 축사각으로 전도가 되었을 때 역치에 도달되지 못하면 이 전류는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소멸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전도가 된 전류가 막전압을 역치에 도달하게끔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전압의존성 나트륨 통로와 전압의존성 칼륨 통로가 활성화되게 되는데 차이점이 시간의 차이점입니다.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은 빠르게 열리는 반면 전압의존성 칼륨 채널은 느리게 열립니다. 그래서 먼저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이 열려가지고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이 증가가 되니까 얘는 막전압이 빠르게 증가가 되게 됩니다. 아까 칼륨에 대한 투과성이 없고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만 있을 때는 값이 플러스 60mV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은 최대이지만 칼륨에 대한 투과성도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60까지는 가지 못하고 보통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35mV까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이후에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이 감소가 된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노란색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붉은색은 그대로 같은 힘으로 계속 퍼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막전압은 떨어지는데 여기에 칼륨 채널이 작용을 해서 칼륨을 더 많이 퍼내버리니까 막전압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륨에 대한 역할은 빠르게 재분극이 되도록 하는 것이 칼륨에 대한 기능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 구간은 이제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은 원래의 휴지 상태로 돌아와 있고 칼륨에 대한 투과성은 휴지 상태보다 증가되어 있으니까 막전이는 빠르게 과분극이 되게 되고 칼륨에 대한 투과성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면서 막전압은 원래의 휴지 전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구간을 1구간이라 하면 이 1구간은 탈분극되는 구간으로서 나트륨의 유입량이 증가되는 구간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빠르게 탈분극이 되게 됩니다. 여기 이 점이 활동 전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구간을 활동 전이 형성기라 합니다. 여기 이 구간을 2구간이라 하게 되면 이 구간은 재분극 구간이라 하고 재분극 구간은 나트륨의 유입량이 감소가 되는 구간입니다. 즉 나트륨 채널이 불활성화되는 구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하는 것은 칼륨에 대한 투과성이 증가가 되어서 칼륨 유출량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칼륨에 대한 유출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얘는 재분극이 일어나되 빠르게 재분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빠르다가 중요합니다. 여기 이 구간을 과분극 구간이라 합니다. 과분극 구간의 경우에는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은 휴지 상태로 돌아와 있습니다. 나트륨의 투과성, 즉 전압의존성 나트륨 통로는 닫혀 있습니다.
반면 전압의존성 칼륨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되 현재 닫히고 있습니다. 즉 칼륨에 대한 유출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막전압이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휴지 상태보다는 과분극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구간과 2구간을 함께 일컬어서 절대적 불응기라 합니다. 3구간을 상대적 불응기라 합니다. 이 절대적 불응기와 상대적 불응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활동전이는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활동전이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도가 되도록 만듭니다. (297번에) 보기 1은 유런의 휴지 전이 및 활동 전이에 대한 그래프이다. 각 단계별 나트륨 이온 통로와 칼륨 이온 통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옳은 것은 가는 휴지 상태인 거지. 나는 수상돌기와 세포체로부터 전도된 탈분극입니다. 이 탈분극이 여기 역치가 되겠지. 역치에 도달되게 되면 빠른 탈분극을 통해서 활동전이를 만들게 됩니다. 다는 재분극기가 되겠지. 라는 과분극기가 되겠지. 나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것이 되게 되면 여기는 활동전이 형성기가 되겠지. 이것에 의해서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이 활성화되니까 활동전이가 형성이 되는 구간이 되게 됩니다. 가에서 전압 개폐성이 아닌 칼륨 통로가 전압 개폐성이 아닌 나트륨 통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열려 있는 단계이다. 아까 휴지 전이가 마이너스 70에 있는 것은 칼륨에 대한 투과성이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했지. 칼륨에 대한 투과성이 나트륨에 대한 투과성보다 크다를 그대로 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니은하에 전압 개폐성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막전이가 변화한다. 여기에서 전압 개폐성 나트륨 채널이 활성화되게 되면 막전압이 빠르게 탈분극이 되게 된다. 다에 전압 개폐성 칼륨 통로가 열리고 칼륨 이온이 세포 내부로 이동한다. 칼륨은 세포 내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외부로 이동하는 거지. 유출되게 되는 거지. 이 유출이 재분극을 빠르게 만들어준다. 라에 전압 개폐성 칼륨 통로가 빠르게 닫혀 휴지전이 이하로 막전이가 내려간다. 전압 개폐성 칼륨 통로가 빠르게 닫혀가 아니라 칼륨 통로가 여기서 서서히 닫히기 때문에 열려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열려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얘는 과분극 상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라도 옳지 않다. 답은 가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298번 그래프는 어떤 신경세포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가 휴지전이가 되겠지. 여기가 활동전이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점이 플러스 30이라면 H에 대한 크기는 플러스 100mV가 되겠지. 이것이 활동전이의 크기가 되게 됩니다. 여기가 역치가 되겠지. 얘는 과분극기가 되게 됩니다. A는 탈분극기가 되게 되고 B는 재분극기가 되게 되고 여기는 과분극 상태가 되게 됩니다. 1번에 A 구간에서는 칼륨 통로를 통해 칼륨이 세포 내로 유입된다. 계속 나오는 지문이네. 칼륨은 유입되는 것이 아니고 유출되되 여기 A 구간에서는 칼륨의 유출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칼륨에 대한 유출이 여기에서는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칼륨의 유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 구간에서 칼륨의 유출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지. 이번에 B 구간에서는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은 유입이 되긴 한데 유입량이 줄어드는 구간이고 칼륨은 유출량이 증가가 되는 구간입니다. 3번에 B 구간에서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의 유출에 ATP가 사용된다. 칼륨의 유출과 나트륨의 유입은 촉진 확산입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에서 ATP가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칼륨이 유입이 되고 나트륨이 유출되는 것이 나트륨 칼륨 ATP아제이고 이 칼륨 나트륨 칼륨 ATP아제가 ATP를 사용하는 것이지. 얘는 첨자가 되어야 되는데 첨자가 풀려버렸네. 4번에 이 자극보다 세기가 더 큰 자극을 주면 H값이 커진다. H값은 활동전이의 값은 변화 없다. 대신 활동전이가 여러 번 만들어진다. 활동전이는 빈도로 표현되는 것이지 크기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크기로 표현되는 것은 차등성 전위인 수용기 전이라 했지. 5번에 휴지막 전위가 마이너스 70이다. 얘는 이 그림을 보고 알 수 있다. 참이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가는 299번 그림가는 신경세포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막전이 변화이고 나는 이 신경세포 막을 통해 물질이 이동하는 모습 1에서 3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의 경우에는 3개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2개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트륨 3개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칼륨 2개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니까 3의 경우에는 나트륨, 칼륨, ATP아제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지. 이제 1번과 2번에 대해서 보게 되면 1번은
나트륨을 유입시키는 것이고 2번은 칼륨을 유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은 나트륨 통로이되 이 나트륨 통로가 여기에 있는 A 구간에서 작용하는 것이라면 전압의존성이겠지.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과 전압의존성 칼륨 채널에 대한 것입니다. 이때 A 구간의 경우에는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은 빠르게 활성화되지만 전압의존성 칼륨 채널은 서서히 활성화되니까 활성화되는 양이 적은 상태입니다. 1번에 A 구간에서는 분극 상태가 아니라 분극 상태는 이것을 분극 상태라 합니다. 이 분극 상태를 벗어난다 해서 탈분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재분극이라 합니다. 분극 상태가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과분극이라 합니다. 옳지 않다. 이번에 A 구간에서 1과 같은 물질 이동이 일어난다. 이 물질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A 구간이다. 3번에 2와 같은 물질 이동에는 ATP가 소모된다. 2점 문제와 또 똑같은 지문인 것이지. 칼륨의 유출에 ATP는 소모되지 않는다. 4번에 0에서 8mS 구간에서 얘는 밀리세크니까 1000분의 1초인 거지. 그럼 8 곱하기 1000분의 1초니까 찰나의 시간인 것이지. 구간에서 3과 같은 물질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얘는 계속 작동합니다. 얘는 계속 작동하고 있고 얘네들이 작동을 할 것이냐 작동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때 이 작동에 대한 이 지역에서의 변화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이론 하나만 정리하면 전압의존성 나트륨 통로는 세 가지 상태로 순환됩니다. 하나는 비활성 상태. 이 비활성 상태는 활성화 문이 닫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탈분극에 의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전압의존성입니다. 활성 상태. 활성 상태는 활성화문이 열려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나트륨 채널은 비활성 상태의 나트륨 채널이 내부 전도를 통해서 흘러가는 전류에 의해서 활성 상태로 바뀌게 되면 자신을 통해서 나트륨이 유입이 되니까 계속 탈분극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탈분극이 계속 지속되게 되면 지속적인 탈분극이 나트륨 채널의 구조를 바꾸어 버리게 되고 이 상태는 불활성화문이 닫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예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탈분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비활성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얘는 시계 방향으로만 전환될 수 있고 역방향, 반시계 방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각각의 시간대에 따라서 표기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비활성 상태이다가 이 상태가 되면 활성 상태로 바뀝니다. 활성 상태의 양이 증가가 되면 이때는 이제 불활성 상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제 원래의 분극 상태로 돌아와 있으니까 과분극 상태에서는 비활성 상태입니다. 비활성 상태이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는 막전이가 여기에 도달되기 위해서는 여기보다 훨씬 더 큰 탈분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기가 상대적 불응기가 되게 됩니다. 다음 300번 문제에서 그림 가는 어떤 뉴런을 여기가 수상돌기가 될 것이고 여기는 세포체가 될 것이고 여기가 축삭이 되게 되면 여기를 축삭둔덕이라 합니다. 여기가 축삭돌기가 되게 됩니다. 축삭말단이 되게 됩니다. 축삭말단에서 시냅스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지점 P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것이니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지금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몸의 상태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원래는 여기로 신경전달 물질이 자극을 줘가지고 탈분극이 형성이 되어서 세포체를 거쳐가지고 축삭둔덕으로 가게 되면 축삭둔덕에서 활동전이가 형성되는 것이 첫 시작점입니다. 근데 얘는 인위적으로 여기에 전기적인 자극을 직접 줘버려가지고 여기에서 활동전이를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활동전이가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전도가 될 때 이걸 두고 양방향이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한쪽 방향으로 간다는 말은 얘가 여기로 왔었을 때 이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이 방향으로는 전도가 가능한데 돌아가는 것이 안 된다는 뜻인 것이지 오른쪽 왼쪽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지점 Q에서 일어나는 막전위의 변화, 막전위의 변화에 대한 것은 설명을 했습니다. T1에 대한 것은 탈분극이 되는 시점이고 T2에 대한 것은 재분극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억에 T1과 T2일 때 Q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모두 세포 안보다 세포 밖이 높다. 나트륨이 들어오는 것은 촉진 확산이기 때문에 촉진 확산이 농도를 더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촉진 확산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나트륨이 유입된다는 얘기는 이 공간의 나트륨이 농도가 높고 이 공간의 나트륨이 농도가 낮기 때문에 확산을 통해서 나트륨이 유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입되는 것이 여기보다 농도를 높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농도 기울기를 만드는 것은 능동수송인 것이지 얘는 촉진 확산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라면 어느 시점이든 상관없이 나트륨의 농도는 항상 바깥쪽이 높습니다. 참이다. 니은의 T2일 때 Q에서 칼륨은 이동 통로를 통해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
T2니까 여기가 되겠지. 이때 칼륨이 유출되고 있다. 참이다. 이것에 Q에서 칼륨의 막 투과도 분의 나트륨의 막 투과도는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크다. 이 값이 커지려면 분자는 크고 분모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의 투과도는 높고 칼륨의 투과도가 낮은 것이니까 이때가 돼야 되겠지. 이때가 되면 나트륨은 투과도가 떨어져 있고 칼륨은 투과도가 높아져 있으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지. 답은 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정확히 외워두게 되면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됩니다. 다음 301번에 신경 자극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분극은 막 전위를 더 음성으로 만든다. 그지? 참이 되겠지. 이번에 뉴런이 자극되지 않았을 때 뉴런은 휴지막 전위를 유지한다. 휴지막 전위라 해도 되고 휴지 전위라 해도 되고 이건 정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극되지 않은 상태를 휴지 상태라 하고 휴지 상태의 막 전위를 휴지막 전위, 휴지 전위라 합니다. 3번의 활동 전위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탈분극을 역치라 한다. 그렇지? 참이다.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전압의존성 나트륨 채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탈분극이 역치가 되게 됩니다. 4번에 나트륨 칼륨 펌프는 3개의 칼륨이 들어올 때마다 2개의 나트륨이 내보내짐으로써 휴지 막 전위를 형성한다가 아니라 들어오는 칼륨에 대한 것은 2개여야 되고 나가는 나트륨에 대한 것은 3개여야 되는 것이지. 5번에 척추동물이라 해서 전부 유수신경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척추동물도 무수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척추동물의 유수신경이라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의미 없는 것이지 유수신경은 척추동물만 가지고 있고 무척추동물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니까 그냥 유수신경이라 하면 됩니다. 유수신경에서 수초가 제거되면 수초가 제거되었다는 말은 유수신경이 무수신경으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유수신경이 무수신경으로 바뀌게 되면 전도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참이다. 전도 속도가 느려만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 속도에 대한 것이 전도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자가면성 질환에서 탈수초성 질환이 되게 됩니다. 즉 우리 몸에 수초가 제거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번 문장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답은 4번이다. (302번) 민말이 집이니까 무수신경입니다. 민말이집 신경의 축삭 돌기 일부에서 지점 가와 나 중 한 곳을 역치 이상으로 1회 자극을 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세포막에서 이온 기역과 니연의 이동 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연은 각각 나트륨과 칼륨 중 하나이다. 들어오는 것은 나트륨, 나가는 것은 칼륨이 되겠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뛰어가게 되면 가까운 시간, 먼 시간이 됩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데
1ms가 걸린다고 가정하자. 여기까지 가는데 2ms가 걸린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얘는 0초에 출발하게 되면 1ms 뒤에 여기에 도달되어 있고 2ms 뒤에 여기에 도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가 1ms에 다시 여기에서 뛰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도달될 때는 2ms가 되고 여기는 3ms가 되겠지.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먼저 뛴 놈은 여기에 있으면 뒤에 뛰는 놈은 여기에 있겠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얘는 나트륨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시점이 되고 얘는 칼륨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시점이 되겠지. 따라서 출발 지점에서 여기는 거리가 가까운 쪽이고 여기가 거리가 먼 쪽이 되겠지. 그러면 출발 지점에서 거리가 가까운 쪽, 거리가 먼 쪽이니까 얘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 활동전이가 생길 때는 여기는 이미 활동전이가 형성이 되어서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가와 나 중에서 역치 이상으로 1회 자극을 했다는 말은 나 쪽에 자극을 주었다입니다. 1번에 기억은 나트륨이다, 칼륨이다라고 해야 되겠지. 2번에 니언의 농도는 세포 밖보다, 니언 나트륨,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이 더 높다. 절대 높아질 수 없습니다. 낮다라고 해야 되겠지. 3번에 이 뉴런에서 흥분 전도 방향은 가에서 나가 아니라 나에서 가라 해야 되겠지. 4번에 이온 통로를 통해 기억과 니언이 확산될 때 ATP가 소모된다. 이 부분 내가 설명하다가 지금 잘못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위치에 대해서.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가 되면 나트륨이 유입이 되고 여기가 되면 칼륨이 유출되게 됩니다. 근데 얘는 늦게 출발하게 되면 얘가 칼륨이 유출되는 시점에서 여기에서는 나트륨이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을 잘못 설명한 것 같아. 여기에서부터 활동전이가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활동전이가 형성이 될 때는 여기는 아직까지 막전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여야 되는 것이지. 그럼 여기에서부터 활동전이가 이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활동전이가 형성이 될 때 여기는 아직까지 탈분극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얘가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에서 활동전이가 형성이 될 때는 여기는 활동전이를 지나갔으니까 재분극 상태가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실수했어요. 활동전이에 대한 것이 나에서 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에서 나로 간다라고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 자극을 준 것이고 활동전이는 가에서 나로 가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활동전이가 생길 때는 여기는 막전이가 아직은 휴지 상태인 것이고 지나가서 여기에서 활동전이가 만들어질 때는 얘는 활동전이를 지나갔으니까 활동전이를 지나간 시점이니까 재분극되는 시점, 칼륨이 나가는 시점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 교정하자. 그래서 자극은 가에 주어졌다. 기억은 나트륨이 아니라 칼륨이고 니언은 나트륨이니까 나트륨은 항상 세포 밖보다 세포 안의 농도가 낮아야 되고 전도 방향이 가에서 나이다니까 얘가 참이네. 내가 조금 전에 실수를 했네. 이게 참이 되겠습니다. 4번에 이온 통로를 통해 기억과 니언이 확산될 때 ATP는 소모되지 않아야만 됩니다. 답은 3번이다.
다음 303번. 그림은 밑마리집 무수신경의 지점 기역에서 디귿 중 한 곳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회 준 후 경과된 시간이 t1일 때 기역에서 디귿에서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흥분의 전도는 1회 일어났으며 휴지 전위는 마이너스 70mV이고 활동 전위는 최고점은 플러스 30mV이다. 아까하고 똑같은 것이지. 여기에서 얘는 지금 현재 휴지 전위 상태이고 얘가 활동 전위 상태이고 얘는 과분극된 상태가 되게 되면 과분극은 활동 전위가 형성된 그 다음 시점인 것이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활동 전위가 형성이 될 때 여기는 먼저 활동 전위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이 지점은 과분극 상태여야 되는 것이니까 옳지 않지.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가야지만 얘가 여기에서 활동 전위를 만들 때 여기는 휴지 상태이고 이것이 여기로 전도되어 가지고 활동 전위를 만들 때 여기는 휴지 상태이고 여기는 활동 전위를 지나왔으니까 과분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도가 되면 되겠지. 1번에 자극을 준 지점은 기역이다가 아니라 디귿 쪽에서 자극을 줘야 되겠지. 2번에 T1일 때 니은은 분극 시기에 해당이 된다. 니은은 분극 상태가 아니라 탈분극 상태인 것이지. 3번에 T1일 때 디귿은 탈분극 시기에 해당한다. 디귿은 탈분극이 아니라 과분극이라 했지. 4번에 T1일 때 기역에서 나트륨의 농도는 세포 밖이 안보다 높다. 언제나 나트륨은 세포 바깥쪽의 농도가 안쪽보다 높아야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4번부터는 또 다른 얘기니까 얘기의 주제가 바뀌니까 여기까지 하고 30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